2026년 1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는 전운이 감돕니다. 노조 소식지에는 붉은 글씨로 선전포고 같은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단 한 대의 로봇도 우리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이 살벌한 경고,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사측 경영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며 막아서고 있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치지 않는 강철의 노동자, 인간형 로봇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쫄쫄이 옷을 입은 댄서를 무대에 세워놓고 이게 로봇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라며 흥미롭게 팝콘이나 먹었죠. 로봇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에이, 그래도 사람 손맛은 못 따라가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 미래가 아주 섬뜩한 속도로 울산 공장 정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격 공개한 양산형 아틀라스. 이 녀석은 뒤뚱거리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을 인간보다 더 유연하게 꺾으며 무거운 부품을 들고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숨도 차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았죠. 현대차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2027년 실제 공장 투입.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제조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뒤편에서 울산의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계 도입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거대한 종말이자 잔혹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는 이 대치 상황,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운명의 모래시계가 뒤집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듣기 좋은 위로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기술은 우리를 도울 겁니다.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소름 끼치며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잔혹한 경제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울산 공장의 블루칼라부터 테헤란노의 화이트칼라, 그리고 여의도의 전문직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그 냉정한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경제학은 결국 비용과 편익의 싸움입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영자의 계산기를 훔쳐보겠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아틀라스 로봇, 대당 약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비싸 보입니까? 반면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24년 기준 약 1억 1,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수 연봉일 뿐입니다. 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비, 식대,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비용까지 합치면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 1명은 연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자, 여기서 가동률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넣어봅시다. 인간은 하루 8시간이랍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담배도 피워야 합니다. 주말엔 쉬어야 하고 여름엔 휴가를 갑니다. 아프면 병가를 내고 기분이 나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강철의 노동자인 로봇은 어떻습니까? 24시간 365일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하고 1초의 불평도 없이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노조를 결성하지도 붉은 머리띠를 두르지도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로봇 한 대는 3교대로 돌아가는 인간 노동자 3명의 몫을 해냅니다. 2억 원짜리 로봇 한 대가 연간 5억에서 6억 원의 인건비를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ROI, 투자 대비 수익 회수 기간이 불과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경영학 교과서 어디를 펼쳐봐도 이런 투자를 마다할 CEO는 없습니다. 만약 마다한다면 주주들에게 배임 혐의로 고소당할 겁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피겨 AI와 BMW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간당 운영비용 얼마일 것 같습니까? 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1,030원입니다. 로봇이 인간보다 14배 쌉니다. 14%가 아니라 14배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경제적 학살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경영진이 로봇을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유, 바로 지정학적 생존입니다. 옆나라 중국을 보십시오. BYD와 샤오미의 공장은 이미 인간이 사라진 다크 팩토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켤 필요도, 냉난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40도의 더위 속에서도 미친 속도로 전기체를 찍어냅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엔 라인을 세우겠다고 협박하는 노조가 없습니다.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 매년 파업하고 머리띠를 두르며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고비용 구조를 안고 간다? 그건 회사의 문을 닫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착한 기업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아남는 기업이 되어야 우리 경제도 버팁니다. 노조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호가 과거의 임금 인상에서 고용 세습과 로봇 도입 결사 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들에게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 밥그릇을 깨러온 터미네이터니까요.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강의 효율을 쫓는 자본과 생존을 쫓는 낡은 노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전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는 기름 묻히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안도하셨습니까? 넥타이 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에어컨 바람 쐬는 사무직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위기는 여러분 바로 등 뒤에 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목덜미를 잡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손발을 먼저 대체할 거라고요. 하지만 기술은 인간의 뇌를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뇌를 말이죠. 골드만삭스의 2025년 보고서를 봅시다. AI의 가장 취약한 직업군 1위가 무엇일까요? 용접공? 트럭 운전사? 아닙니다. 1위는 사무 및 행정지원 46%, 2위는 법률 44%입니다. 오히려 육체노동인 건설 및 유지보수는 6%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겠습니다. 첫째, 변호사. 합의 AI라는 법률 AI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초당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읽고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정확도 94.8%, 웬만한 신입 변호사를 압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사내 변호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로 대체했습니다. 법전 달달 외워서 사법시험 패스한 지식, 이제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건 AI에게는 0.1초면 검색되는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니까요. 둘째, 회계사. 빅4라 불리는 세계적인 회계법인들의 신입 채용이 작년 대비 44% 급감했습니다. 왜일까요? 밤새 영수증 맞추고 엑셀 돌리던 주니어 회계사의 업무를 AI가 몇 초 만에 실수 하나 없이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도제식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자. 코딩 배우면 산다. 문과생도 코딩 배워라. 이 말 이제 옛말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기 코드의 41%를 AI가 짭니다. GitHub 코파일럿이나 커서 같은 툴을 쓰면 중급 개발자 한 명이 하던 일을 AI와 함께 반나절 만에 끝냅니다.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5만 명을 해고했을까요? AI로 생산성이 올랐으니 사람이 덜 필요하다. 아주 냉정하고 심플한 결론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더 뼈아픕니다. AI 고노출 업종 청년 일자리 지난 3년간 21만 개 증발. 이 21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불렀던 사무직들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능의 보편화입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머리가 비쌌습니다. 희소했으니까요. 하지만 AI는 지능의 공급을 무한대로 늘려버렸습니다. 공급이 무한하면 가격은 0에 수렴합니다. 애매한 지식, 애매한 경력, 애매한 자격증. 이것들은 이제 AI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격증이 휴지 조각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둑을 쌓고 있습니다. 독일을 봅시다. 제조업 강국인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답은 노동 4.0, 아르바이트 4.0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이었습니다. 정부, 기업, 노조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로봇을 도입하자. 대신 해고는 하지 말자. 남는 인력은 정부와 기업이 돈을 대서 재교육하고 로봇 관리자나 더 창의적인 직군으로 옮기자. 이 합의를 통해 독일은 충격을 흡수하며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멋져 보이죠? 이상적인 모델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합의하고 도장 찍고 설득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은 미친 듯이 치고 나갔습니다.
결국 독일 경제는 최근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었었죠. 너무 신중해서, 너무 민주적이어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합의도 없고 속도도 없는 최악의 상황,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 공화국에 갇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 타다 금지법. 170만 명이 만족하며 탔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국회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로톡사트는 또 어떻습니까? 기술이 변호사 시장을 혁신하려 하자 기득권 협회가 징계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기득권의 손을 들어줬죠.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는 한국을 향해 이렇게 독서를 날렸습니다. 한국의 규제는 혁신을 냉동고에 얼려버린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의 미국에서는 직원 30명으로 매출 7천억을 찍는 미드저니 같은 솔로 유니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 속에서 혁신의 싹이 트기도 전에 밟힙니다. 더 암울한 건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 도입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국가 소멸을 막을 유일한 산소 호흡기입니다. 그런데 노조와 기득권은 그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라고 시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뺏기고 AI 경쟁력은 미국에 종속되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가 보는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가,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코딩이라도 다시 배워야 합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AI와 싸우지 마십시오. AI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를 아십니까?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AI 켄타우로스가 지배할 것입니다. 인간의 직관과 AI의 연산 능력을 결합한 존재들 말이죠. 노동시장은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뉩니다. AI에게 지시를 받는 자와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자. 사라지는 일자리의 공포를 느낄 때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로봇 협업 시스템 설계자. 로봇이 들어오면 그 로봇의 동선을 짜고 인간과 어떻게 협업할지 설계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입니다. 이건 AI가 못합니다. 현장의 맥락과 인간의 심리를 읽어야 하니까요. 디지털 트윈 전문가. 가상 공간에 공전을 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이 능력은 앞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업무에 AI를 접목하십시오. MIT 연구 결과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근로자는 생산성이 40% 이상 향상됐습니다. 품질도 더 좋았죠. 개발자가 AI 코딩 툴을 쓰면 업무 속도가 88%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AI 그 자체가 아닙니다.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10인분의 몫을 해내는 옆자리 동료가 여러분의 진짜 경쟁자입니다.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자료 조사는 AI에게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영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거대한 철학적, 경제적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로봇이 인간 대신 공장에서 24시간 일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고 칩시다. 생산성은 폭발하겠죠? 그런데 그 돈 다 누구 겁니까? 로봇을 소유한 소수의 주주? 아니면 그 로봇을 만든 빅테크 기업? 만약 그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만 독점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돈이 없으니 현대차가 만든 자동차를 살 수도 없겠죠. 소비가 사라지면 기업도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화의 역설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제안했습니다. 로봇세를 걷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만큼 세금을 내게 해서 그 돈으로 실직한 인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로봇이 번 돈으로 배당을 받아 살아가자.
AI가 가져올 풍요의 시대에는 노동이 생존수단이 아니라 선택적 취미가 될 거라는 아주 급진적인 전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배틀의 북이 저절로 움직인다면 인간은 노예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 같고 재원 마련이나 사람들의 근로 의욕 저하 같은 문제도 산더미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오랜 윤리관과도 충돌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노동 이퀄 소득이라는 지난 수백 년간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할까가 아니라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남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래시계의 모래알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는 그날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강성 노조의 시대는 저물고 애매한 화이트 칼라의 시대도 끝납니다. 두려우십니까? 당연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공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19세기 마차부들이 자동차를 막지 못했듯 20세기 타자수가 컴퓨터를 막지 못했듯 우리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기술이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뗏목을 버리고 최신형 서핑보드에 올라타 이 거대한 파도를 즐길 것인가? 저 차가운 강철의 노동자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통장,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